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단원, 12-3단원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 사회에는 주요 사회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회 문제의 의미를 알고 현대 주요 사회 문제의 현황과 그리고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대 주요 사회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현대사회 주요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자, 뭐가 나올까? 자, 우리 뭐가 나오기 전에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해결되기 원하는 사회 현상이다. 자,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지금 이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뭔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 현상을 뭐라 할까라고 하면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 문제란 우리가 지금 한 사회를 살고 있죠. 그쵸?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 대다수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 현상이다. 이것을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회 문제의 특징. 자,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사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발생 원인이 사회한테 있다. 그리고 뭐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사회 문제. 자,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앞서 배운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배웠었죠. 그래서 인구 문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인구 문제도 발생 원인이 사회한테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 사회한테 이유가 있었죠. 발생 원인이.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였긴 했지만 자, 그렇다면 가뭄이나 아니면은 해일이나 뭐 이런 자연 문제, 자, 자연 문제도 사회 문제에 들어갈까요? 그쵸? 들어가지 않겠죠. 그쵸? 자, 왜냐하면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사회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죠. 그리고 해일이나 뭐 가뭄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방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죠.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자연 현상과는 다른 문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자, 사회 문제는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있으면 사회 문제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나 사회에 따라 그 사회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배웠었죠. 자, 우리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인구 문제와 지금의 인구 문제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너무 많이 낳아서 이제 그만 좀 낳아라. 그래서 이렇게 산하 조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를 조절하려는 이런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너무 낳지 않으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회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존재해 왔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 주요 사회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같이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 말한 인구 문제가 있어요. 인구 문제. 자, 인구 문제는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자,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어때요?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부양 부담이 점점 증가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인구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선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개발도상국의 문제예요. 개발도상국은 왜 그러냐? 선진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이 그만큼 덜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별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그만큼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타날 문제는 아이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렇게 경제 수준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아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와 각종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 방글라데시의 인구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 빼곡하게 이렇게 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기아나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자, 노동 문제 있습니다. 노동 문제. 자, 첫 번째, 노사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노사 갈등. 자, 노사 갈등은 뭐냐? 자, 갈등이라는 건데, 갈등의 대상자가 있어요. 자, 누구냐? 노사입니다. 노사. 자, 노사는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의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고 해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이제 근로자와 그리고 사용자 간의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편의점이라고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간의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하겠죠. 누가 하겠어?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하겠죠. 임금 올려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올려주고 싶을까요? 올려주고 싶지 않겠죠. 왜? 그만큼 사장님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의 개선,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 제가 일하는데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좀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요. 가습기 좀 설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뭔가 하더라도 조금 저렴한 거 이런 거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각각의 입장 차이로 인한 어떤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문제. 자, 임금 차별이나 저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임금 차별. 자,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자, 임금 차별. 뭐 성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임금을 차별하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함에도 뭐 어떤 학력 수준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차별이라면 합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차별을 하는 거라면 물론 합리적인 거겠죠. 근데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이렇게 임금을 차별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임금 차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상으로 돈을 줘야 된다, 시급을 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암암리에 덜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실업이란 뭐냐? 자, 정확히 실업의 정의를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나는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데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면 점점 일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면 빈곤이 증가하겠죠.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저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대 사회의 문제 중 하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비정규직 문제. 자, 비정규직이란 뭐냐? 언제 잘릴지 몰라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자, 비정규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거고 불안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한테 임금을 적게 줍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도 이렇게 적게 주고 그리고 비정규직은 일할 때도 항상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을 떨어야 돼. 내가 과연 다음 계약에 이 회사랑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다음에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현대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자, 환경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돼요.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문제를 환경 문제라고 합니다. 자, 자원이 점차 이렇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고갈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를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찾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금방 이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오염, 폐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은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도 고갈되고 자연 환경이 훼손되면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인간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다. 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현상. 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점점 녹고 있고 그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 이제 점점 물이 올라와서 이제 땅이 어떻게 될까? 땅이 점점 잠기겠죠, 물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구 온난화 현상. 자, 그리고 사막화 현상. 자, 저 지구가 점점 물이 없어져요. 물이 부족해지고 사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이 점점 없어지고 사막화가 일어난다면 결국에 그 피해는 인간이 볼 것이다. 그리고 화석 연료는 점차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열대 우림이 감소하고 있다.
이 아마존 같은 데가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죠. 그만큼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고 한데, 근데 그런 열대 우림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 말고, 환경 문제, 뭐 인구 문제 이런 거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냐? 정보화로 인한 문제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 격차 문제도 있다. 정보를 잘 다루는 사람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래도 우리들보다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데서 정보를 찾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익숙하죠. 그런 데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제, 이런 차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 자, 첫 번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 현상을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자, 어디에서 그렇다 그랬죠? 그렇죠. 선진국.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어디라 그랬죠? 개발도상국.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